그 아침에 대전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의외로 이 진안이 대전에서 고속도로로 오늘 그렇게 멀진 않은 거리입니다. 자동차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오늘따라 아시지만서도 한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산야를 제대로 구경 못하면서 부연 상태에서 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걸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 노천 현재 목사님 현재 하고 계시는 이 노천 목회학교의 취지라든지 그동안의 운영 프로그램들을 읽어보면서 참 제가 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올해째로 지금 38년째가 이제 됐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참 창피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진짜 창피해요. 창피하게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지 말아라고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참 힘들어서 뭐 제가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사회생활이 이제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저주, 그죠? 왜냐하면 뭐 왜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서 돈이 없는 바람에 이렇게 그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사회를 굉장히 이제 저주하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책을 사주면서 교회 한번 나가봐라. 두 번째, 반찬은 꼭 콩반찬을 해서 먹어라. 그래야 건강이 좋다. 단백질 공부 보니까 고기 못 사 먹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도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있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걸어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지기 한 달 전에 교회였어요. 딱 한 달 전에 교회였어요. 생전 처음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들리는 얘기가 속복도에서 몰려가지고 근데 무성무성거리고 뭐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를 왜 가려고 저렇게 나보고 친구가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스스로 진짜 답답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갔는데 해필 첫 걸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한 제가 6개월 정도 하는데요. 참 속에서 그냥 적게 심한 덕분을 이렇게 그런 이제 상태가 돼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하여튼 제가 이제 대학을 제 동기들에 비해서 한 4년 넘게 대학을 들어가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을 4년 넘게 들어갈 때 이제 영남대학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영남대학교는 따라지 중에 따라지입니다. 그냥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근데 4년 늦게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 당시에 데모를 많이 했는데요. 데모한다고 그러고 하면은 나한테서는 맞아 죽었어요. 뭐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데모를 하냐고. 4살 밑에 동생들이니까 막 옷박절해가지고 데모하는 걸 다 잡아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 없는 친구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갈까?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박사학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화학과의 학생들은 100% 장학생입니다. 100%. 일단 등록금 100% 면제.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씩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는 모든 학생 100%가 그거는 화학과에만 있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화학과로 교수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돈 내고 공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나 또는 여러분 교員중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뭔가 고민하고 있다. 무조건 화학을 시켜서 미국 보내십시오.
모든 게 공짜예요. 모든 게. 모든 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는 게 1981년도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학사를 마치고 미국은 박사로 바로 원서를 낼 수도 있고요. 석사를 낼 수도 있고 조건이 두 가지인데 용감하게 바로 또 박사를 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봤다고. 근데 박사 자격 시험이 있는데요. 5번을 쳐서 3번을 통과해야지만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4번을 쳤는데 2번 되고 2번 떨어진 거예요. 일단 한 번이 남았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박사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보따리 사가지고 한국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역시 지방대학교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도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넓은 물에 가보니까 이건 우물한 개구리, 그런 우물한 개구리 너무 없어.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요. 이제 시험이 한 번 남았는데 한 이제 1년을 통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한 번 남았는데 되면은 이제 박사가 되는데 떨어지면 보따리 사가지고 한국을 와야 되니까 밤을 새워도 안 되죠. 커피 터지면 해도 안 되죠. 근데 옆에서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참 창피하게 교회에 다시 제발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동안 내가 욕했던 걸 좀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시험이 딱 한 번 남았는데 좀 붙여주세요. 내가 붙여주면은 내가 평생을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신앙생활 한 적이 제가 37년째가 지금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면서 이제 실은 제가 이제 참 강의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들 말씀드렸지만 이 태충목거리 강의장이 대전과 옥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옥천 이제 강의장의 주변에 땅이 한 8,000평 정도가 됩니다. 땅을 주위해서. 그래서 거기 주로 이제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태충목거리 한 지가 2010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9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8,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서 저도 이제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 정부에서 농사를 짓고 뭐 이제 보니까 또 농어촌 목회학교 또 이제 농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다음 강의가 뭐 농업에 대한 뭐 강의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상당히 참 기쁜 마음에 참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오늘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강의 시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오늘 목사님들 충격을 받으셔서 아마 여기 못 일어나실 거예요. 집에 못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잠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만 잠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방송이나 언론에 이런 데 나가서 이제 건강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자꾸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압니다. 자꾸 진료 상담을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다 그러는데 수술할까요 말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약 먹으러 가는데 약을 먹을까 말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요, 요즘 내가 약간 당뇨 증세가 잠깐 있는데 여주가 좋습니까? 돼지 감자가 좋습니까? 두 개 다 좋다 그러는데 한 개만 먹어도 좋겠는데 어느 걸 먹어도 좋겠는데 제가 무슨 뭐 약초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대처학과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인데
저희 가정에 매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겪는 과정에서 놀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박사고 미국 가서 박사를 받고 대학교 교수인데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시행착오,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희 가정이 겪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이 아픔,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 옥천에서 태초 먹거리 학교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120회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에 강의 숫자가 작게는 20명 정도고요. 많게는 400명이 참석합니다. 400명을 할 때는 이제 그 옥천 강의 좁아서 400명 강의장 갖고 있는 큰 대기업에서 자기네 회사 강의장 빌려줘서 주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떤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시다 보게 되면은 몸에서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몸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감기, 뭐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뭐 열도 나고 또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증상 치료는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냥 두면은 악화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증상은 나타나려면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인.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이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일매일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데 이거를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요즘은 10대 애들은 수능점수 좋게 맞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등등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었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지금 있지 않습니까? 증상을 치료는 비법과 특효약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난 7, 8년 동안 종편방송에서 어마어마한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지간한 의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그동안에 비법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야, 요즘 말이야, 내 머리에 흰머리 새지가 나자꾸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요, 검은 콩이나 미역이나 다시 막 줄줄줄줄 나옵니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양파 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노란 껍데기는요, 꼭 넣어야 된대요. 최신적.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법과 특효약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성도나 여러분의 가족들의 아들, 딸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원인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증상 치료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맡겨야 되지만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한테 꼭 하라라고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화학적으로 한번 봤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회개하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이제 이걸 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자. 특히 제가 이제 교회 쪽을 지금 요즘 집회를 많이 이제 가는 편인데요. 교회 쪽을 가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저도 신앙생활 37년 했지만 순종하자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하는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방법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는데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육신적으로 허약해서 문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으로란 말은 그동안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갖고 있는 분은 금지단원 중에 하나죠. 자기 몸 챙기면은 이게 무슨 보신주의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이 바스라져야지만 자기 몸이 바스라질 정도로 자기 몸이 피폐할 정도로 되어야지만 그렇게 섬겨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우리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있게 아주 강건한 하나님 자녀를 원하지 이렇게 비실비실한 육적으로. 더군다나 다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이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그 스트레스 지면 여러분 어떻게 풀고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조차도 태초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술하고 고기를 풀어요. 되게 술 고기 회식을 푸는데 목사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불순종하는 방법은 아닌데 태초에 창세 때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스트레스에 인해서는 최소한 몸이 좀 피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의원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국민소득 이제 3만 불 뭐 어제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평균 수명이 80살 넘었습니다. 요즘 주위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디 젊은 애를 까부냐고. 아니 60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애를 까부냐고. 근데 왜 20, 30년 전에 환갑잔치 있었습니까?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잔치 하는 거예요. 진짜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가족들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감사잔치 하는 것이 바로 환갑잔치인데 80살 넘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사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90당 1명이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90당 1명이. 이게 천국입니까? 천만이 갔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 이제 사모님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유방암 통계를 보게 되면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래 여성들은 연세가 50 정도 넘게 되면 폐경기, 갱년기라는 걸 거칩니다. 다 여성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갱년기, 폐경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여성들이 싫어하는 갱년기, 폐경기 주셨습니까? 사모님 혹시 갱년기 지나시다고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갱년기, 폐경기가 혹시 왜 있는지 아십니까? 좀 이제 과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이 50대가 여성 호르몬을 줄어들게 만들었느냐? 이제 나이 50 넘거든 애 놓고 고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애 낳아가지고 젖먹이 해가지고 똥기지게 칼을 피면 이제 사모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50 넘거든 애들하고 20살, 30살 정도 이제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인간답게 한번 혼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한테 준 큰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갱년기, 폐경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한테 특히. 남성들도, 우리 목사님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50, 60, 70대 가지고 애 넣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갱년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갱년기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50, 60, 70, 애 좋아가지고 한 50까지 애 넣으면 좋아요. 70살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 똥기지게 갈아 키우고 그 여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0 넣어가지고 넌 내 애하고 내 아들, 딸이 넌 손자, 손녀하고 이 세상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 질서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50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5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바로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녀 때보다 성격이 좀 변합니다. 좀 활발하게 변하고요. 일단 좀 용감해집니다. 좀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좀 뻔뻔해지기도 하고요. 어?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이 50이 되면 똑같이 출산 능력을 줄이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남자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소심해지고 옆에 주위 눈치 살피고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변기 들고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50대 중년,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의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일단 50이나 60 근처 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요? 자기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딱 안고서 이사 짐차 조수석에 앉아서 앉아야 돼요. 혹시 냉장고 고장난 거 버려놓고 가듯이 그냥 버려놓고 갈까 싶어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이제 소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는 것이 전립선 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립선 암에 걸리면요, 일단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성 호르몬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고환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약으로. 한국의 현재 남자들은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정력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고지방, 고단백질. 그걸 언제 먹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옛날에 3, 40년 전에 얼굴에 바람번지 필 때, 그때 얼굴이 번지르게 기름 끼면 부자라고 얘기하고, 배 나온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때 먹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도 나이 든 사람들이, 남자들 특히 가면 고지방, 고단백질, 장어 먹으려면 꼭 꼬리를 꼭 내가 먹어야 된다. 싸움을 많이 기름 100%.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하는 음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조차도 나이에 따라서 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전부 다. 어릴 때 먹는 음식과 나이 들어서 먹는 거 전부 다 조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 그래서 여성들 유방암은 실제로 나이 50이 넘어서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 8, 90%가 50대, 60대, 70대.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 전체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추측. 미국은 10에서 15%.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25%. 조금 더 쓰시죠. 여러분 50%.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이 버글버글한 데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도 관심이 없고요. 교회도 관심이 없고요. 지자체에 관심이 없고요. 몰라서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알지만 이 유방암 발병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도 안 합니다. 대통령도 안 해요.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치료 쪽에. 치료. 모든 돈을 전부 치료 쪽에 가 있어서 모든 것을 치료 쪽에.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몇 위쯤 하겠습니까? 추측. 전 세계 몇 위쯤 하겠습니까? 추측. 2위. 1위. 2위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우리나라는 너무 무시하네.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1등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OECD 안에요. 동남아시아 안에 184개국째 전 세계 1등.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원.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남자로 생긴 인간은 전 세계에서 1등, 아니죠. 1등보다 2배가 높은 특등을 할 정도의 대장암 발병원이 펄펄 한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 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법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이 발병 원인,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장암 환자 그렇게 많고, 유방 환자 그렇게 많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유명한 의사가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치율을 높이는, 기술을 높이는 의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완치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훌륭한 의사가 갖고 있는 완치율을 갖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유방암,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의술을 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의술은요, 환자가 생기게 되면 치료해서 낫게 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의술을 갖고는 한 명도 발병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발병률 누가 낮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어기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기고 매일매일 어기고 있는 심각한 발병 원인을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들만 골라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게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발병 원인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100% 다 매일매일 모르고 어기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죠? 예. 걱정도 되고, 그죠? 예. 속으로 나는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 뭐 이렇게 이해하실 분 있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 첫 번째, 고기하고 관련됩니다.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분명히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분명히 고기를 먹거리를 주겠노라 하고 창세기 말씀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하버드 과대학에서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18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18년 뒤에 암에 걸린 사람들 18년 동안 먹었던 음식을 다 조사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햄, 소시지 같은 가공 고기를 많이 먹었다. 돼지고기, 소고기같이 붉은빛 도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지난 30년 동안 800편의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5년 연말에 전 세계를 향해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9시 뉴스 나와서 우리나라 들썩들썩했는데 이 친구들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 고기를 1군 발라먹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2군 발라먹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생산하시는 농민들부터 해서 유통회사, 판매회사, 소비자 그러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햄, 소시지 먹으면 암이 걸리냐? 왜 이런 식으로 발표하냐? 전 세계 난리 났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발표하냐? 그거 먹고 암이 걸린다는 의미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많이 먹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겁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한번 들어가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몇 번 손 드시고. 나는 고기를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몇 번 손 드시고. 나는 거의 채식주의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몇 번 손 드시고. 근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 손 안 드시는데 이번 주에 매일 드시는 거죠. 지을 것도 없이.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상당히 말이죠. 2주일에 한 번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손 드시면 제법 있는데 이분들 전부 다 과다 섭취입니다. 이제 저러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매일 먹는다고 손 안 넣는 사람 이제 가만 놔두고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손 들었는데 날 보고 많이 먹는다? 그럼 못 따라하는 얘기야. 혹시 말하는 얘기냐?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와 하나님이 주신 과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먹거리입니다. 왜?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이게 좀 단백질.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포의 개수를 약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재생산되는 세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다 자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입니다. 그런데 원래 논문은 0.8g인데 오늘 우리 농어촌 목회 학교에 오신 목사님들이라서 제가 0.2g을 꼬놨어요. 그래서 자기 체중 1kg당 1g이 자기한테 다 필요한 양이에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입니다. 60kg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60g.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되겠습니까? 양. 달걀 한 개입니다. 달걀 한 개가 60g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가지고 100g의 단백질을 먹었다.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절대로 몸 안에서 저장이 되지 않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40g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당일날 몸박하도록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 왜 그래 만들어놨습니까? 초과된 단백질 좀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놨다면 내가 회식할 때 와장 창 먹어놨다가 내일 좀 빼수고 모레도 빼수고 일주일 뒤에 빼수면 세상도 편하게 살고 돈도 절약하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고기는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목사님은 저희 연령 때는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못 먹어서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내 새끼 키울 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내 안 먹고 키우려고 키워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애들이 40대, 50대, 60대보다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자, 아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손 드시는 우리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럼 한 달에 뭐 오랜만에 데리고 애들한테 식당에 가지고 애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큰 거? 아니 한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서는 째째하게 이런 것만 딱 보이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붙들고 난 그런 매장할 엄마 아빠가 있어? 대한민국은 없어요. 나도 금요일에 뭐 미안해가지고 오랜만에 데리고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그날따라 상추 사가지고 이게 뿌이뿌이 넣어주기 바쁘고 숟가락에 넣어주기 바쁘고 그거 맛있게 먹는 거냐? 보기만 봐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데리고 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했습니다. 고기를 매일 먹던 일주일에 한 번 먹던 한 달에 한 번 먹던 딱 하루치를 먹어야 합니다.
내일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필요한 60g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보기만 보면 눈이 와장창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와장창 먹습니다. 좀 비싼 뷔페집에 가면요, 집 나설 때 엄마가 애들한테 시시다고 합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싸니까 채소를 배치우지 말고 고기를 채워라. 아, 세뇌가 돼요, 세뇌.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어떻게 먹자? 일용할 양식으로 먹자. 하나님은 고기를 만나로 주신 거예요. 만나로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헤베들 광야에서 그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배는 안 골봤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궁핍양에서 하나님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 모아놨다가 아침에 날 어떻습니까? 다 썩어버리고 벌레고 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고기를 먹어야 되지 그걸 한꺼번에 와장창 먹는 이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가다가는 영원히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을 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식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병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고기 먹지 말자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보통 고기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습니까? 저녁에. 우리나라 야식 문화가 난리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역동직을 생각하십니까? 자, 요즘 말이죠. 한번 보세요. 9시, 10시, 11시 근처 가지고 야식 문화가 대한민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7, 8년 전에 야식은 라면밖에 없었어요. 라면. 지금은 뭐예요? 전부 고기를. 전부 고기를. 요즘 30대, 40대 정도 돼가지고 이 젊은 부부들은 말이죠. 저녁에 9시 넘어서 애 데리고 치맥집에 가서 치킨하고 맥주 놓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동네마다 밤에 바글바글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밥, 떡,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2시간이면 소화돼서 잠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이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라 든든하다. 여러분 고기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배가 빨리 안 꺼져가지고 9시,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출출하다고 기름진 고기를 잔뜩 먹고 자기는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잔다고 12시에 침대 가서 코 드르릉 보고 자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켰습니다.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라. 걔는 새벽 3시, 4시까지 자지 않고 장이 움직여.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이라고 말씀이라고. 이 장이 말이죠. 들어간 고기를 소화시키느라고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전 세계에서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서 60대 노인까지 밤에 잠 안 자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야식 문화가 대한민국에만 유독 더 지난 7, 8년 동안 더 심한 거예요. 지난 7, 8년. 고기도 6시, 7시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는 밤에 잠을 재우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10시, 1시, 12시 돼요. 그때 고기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 그래서 낮과 밤을 주셨고 해와 달을 주셨고 장이 계속 말이죠.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장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며칠째 지금 야근 시킵니다. 몇 달째 지금 야근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70 내지 80% 면역세포가 장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잠을 계속 못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잠 못 자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장의 면역세포가 계속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고3짜리 아이나 고2짜리 아이가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야자 수업하고 학원 가서 수능 준비하고 저는 밤에 10시, 11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보면요. 쭉 늘어져가지고 파김치까지 들어오고 보면 엄마가 불쌍해서 그 밤중에 애들 원기 회복한다고 밤에 주로 뭐 해준지 알죠? 얘야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돈가스 튀긴 거 닭다리 튀긴 거.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 그거 먹고 아이들이 수능 점수 좀 좋아져서 인류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면역력은 계속 바닥으로 계속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고3짜리 30대 엄마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20대 애들 건강을 완전히 다 망쳐놨거든요. 완전히. 그 증거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립니까? 면역력이 걸립니다. 못 먹었을 때, 영양성분 부족할 때는 가장 후진국 기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77명 몇 등쯤 하겠습니까? 1등. 뭘 물어, 그러면. 우리 1등은 하면 안 된다니까요. 1등에 OECD 국가 중에 결핵 환자 제일 많아요. 어느 정도로?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일이에요. 여러분, 2등은 인구 10만 명당 47명입니다. 우리 몇 명이요? 77명.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서 연령별로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의 20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신 지상명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지켜라. 한국의 젊은이들 지켜라. 지상명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예배당 크게 짓는 데도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이 한국의 미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50, 60, 70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저는 참 우울합니다. 현재 왜 10대, 20대, 30대 질병 통계가 40대, 50대, 60대보다는 질병 통계가 더 나쁘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당뇨 있는 거 아시죠? 당뇨 한 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초중 고등학교 애들. 하나님의 지상명령. 고기 먹지 말자 아니에요. 언제 먹자? 일찍 먹자. 6시, 7시 먹든지. 제가 고기 얘기한다고 하니까 벌써 속에 마음이 큰일 났다. 또 고기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먹자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먹자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고구마, 감자, 국수, 밥, 떡 같은 이런 탄수화물은 초를 먹으면 초가 된 양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건 저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까? 지방으로 바뀝니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근육과 근육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그걸 근내 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근내 지방이 많이 찌면 뭐예요? 비만입니다. 근내 지방이 빠져나가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느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부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중년 주부들이. 교수님 말이에요. 저는요.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24시간을 따라다녀 보면요. 무슨 물 먹습니다. 주로 빵 쪼가리, 떡 쪼가리, 과자 쪼가리, 자기는 밥 안 먹는데 먹어보는 게 어때요?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굶고 나가면서 새우깡 한 봉지 달랑달랑 들고 나갑니다. 새우깡 한 봉지가 밥 2공기하고 가루를 맞먹습니다. 근내 지방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마불만 꿈에 그리는 마블링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떠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마블링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왜요? 부드러우니까. 고소하니까. 소의 기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소를 제 여섯째 날 창조를 하셨는데 소를 창조하실 때 소에게는 위를 4개를 주셨어요. 위를 4개. 왜 소한테 위를 4개를 줬습니까? 그 소화 잘 안 되는 풀을 먹고 되새김 하라고 위를 4개를 줬는데 풀을 먹고 되새김한 소는 절대로 마블링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한테 공급하려고 했던 오메가3이 풍부한 고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들이 마블링이라는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에게 풀을 주지 않고 뭘 줍니까? 탄수화물, 콩, 옥수수, 사료를 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블링은 생겼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한테 공급하려고 했던 오메가3은 거의 사라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이 많은 고기를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에서 고기의 질을 고기의 맛으로 바꿔치기 한 유일한 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저 먹음직, 그저 범직.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창세기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이익을 보느냐? 아니에요. 소를 키우는 농민들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 소 키울 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위 1등급의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등급 못 만들면 사료값이 안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급과 2등급의 고기 가격 차이 너무 멀리 났고요. 1등급만 고기 가격이 치죠. 2등급, 3등급 고기를 치지도 않아요. 안 먹으니까. 호주는 수천 년 동안에 풀만 먹여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수출한 소들은요, 배 타기 전에 지네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90일 동안 옥수수 배 터지다 먹습니다. 청정 호주 소고기도 마블이 없는 고기를 아예 마트에서 주고 안 사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소 키우는 방법까지 확 다 바꾸는 나라예요. 지방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3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 과하다. 뭐 때문에? 먹음직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소개해주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절제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먹거리도 진짜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다 싶죠. 제가 왜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유방을 많이 하니까 원인규명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부터 30대까지 오는 여성들이 먹는 간식의 거의 대부분 다가 기름에 튀겼습니다. 그 튀긴 게는 전부 콩기름이고요. 전부 유전자 변형 콩기름입니다. 자, 튀긴 음식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양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양을 줄이십시오. 특히 자라는 아이들. 우리 요즘 여자아이들 말이죠. 20대 시집도 안 간 애들이 자궁에서 누룩이 발견되고요. 요즘 우리 20대, 30대에는 가임기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아시죠? 애를 못 낳아요. 일단 애 낳을 생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불임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남자가 만나면 애 쑥쑥 놓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요즘 애를 못 낳아요. 놓고 싶어도 못 낳아. 어느 집에 애 낳았다면 박수치고 난리가 나. 기적이 기적.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한테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6년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저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커피를 좀 분석해라고. 어디 틀렸습니까? 3년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발표를 못해요. 그거 발표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밀란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018년 3월 30일 날 미국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뭐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커피 하게 되면 작년 3월 30일 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 매장 안에다 큰 경고판을 크게 붙여요. 경고판 내용은 이렇다.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다.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 먹으면 임산부가 먹으면 애 잘못 낳을 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다 커피 매장을 이렇게 경고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숍에 그동안 경고판 붙이기 전에 모르고 먹었던 사람들, 이 집에서 커피 한 사 먹었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1인당 300만 원씩 손해배상해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커피를 로스팅할 때 몇 도시에서 몇 분간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들깨에 발암물질 나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기름 들깨를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기름 들깨는 뭐 옥수수기름, 뭐 공기름,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법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해서 발암물질 어느 정도 나온다 하게 되면 바로 폐기 처분하고 그 공장 문을 닫게 만듭니다. 커피에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 연구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커피를 로스팅 과학자를 해보니까 발암물질이 작게 나오는 로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암물질이 작게 나오는 로스팅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커피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별 특별한 조건 없이 앞으로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먹는 사람에게 건강한 커피를 먹고 하자. 물론 여기 말이야 하루에 한두 잔 먹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발효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 애들이 막 이렇게 1리터씩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이제 큰 거 이렇게 긴 걸 먹어요.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조 4천억 원치 커피를 팔았습니다. 1조 4천억. 가장 많이 사먹은 손님이 누굴까요? 20대, 30대 여성입니다. 커피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1리터씩, 1.5리터씩. 제가 20분간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공 분석학이 전공인데요.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게 되면 이 단단한 살과 뼈는 말이죠. 토양, 흙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액체, 혈액의 성분들은 바닷물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입니다. 커다란 흙질.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으려면 흙을 매일 아침마다 퍼먹고 점심마다 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져서 어떻게 하면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얘들한테 공급을 할까 해서 셋째 날 급하게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의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성분들을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모아서 뭉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혹시 안 먹을까 싶어서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색깔도 넣고 먹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흙집은 뭐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2개월은 흙집이 생겼어요. 근데 2개월은 이 흙집도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요. 창문이 엄청 고장이 나는데 창문 코치를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그냥 달고 다닙니다. 그 창문에가 달고 다닙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 우리도 창문을 잘 하셨는데 혹시 또 뭐 첨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니겠죠? 전혀. 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그 횟수가 좀 되다 보니까 지붕 색깔도 좀 이렇게 색깔도 바래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얼마나 세파에 시달리셨는지 지붕도 많이 좀 이렇게 보기 있어요. 하여튼 흙집. 흙집 관리의 가장 중요한 관리를 하나님 주신 관리 포인트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60%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흙집 관리. 인간의 몸의 70%는 무엇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이에요. 이 지구의 전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듯이 인간의 몸속에 70%는 물입니다. 물이라서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배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밖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신하고 위해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사막이 그거예요. 사막이. 그죠? 사막이 물이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의지가 관계없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을 시켜야 될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게 자꾸 세상이 바뀌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다른 걸로 바꾸려고.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말이죠. 중식으로 바꾸고 이걸 바꾸면 엄마들이 그렇게 먹입니다. 물 달라 그러면 애들한테 물 안 주고 뭐 줘요? 애야, 중식이나 우유 먹어라. 나쁜 사람도 뭐요? 커피나 녹차, 물차로 물 바꾸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어도 되는 기본이 있고 바뀌면 안 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기본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기본이요? 요즘 대학 캠퍼스에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남학생이 이런 대학생 인기가 있겠습니까? 네? 남학생이 어떤 학생이 인기가 있을까요? 키 큰 학생. 키 큰 학생. 근데 아무리 키가 커도요, 머리가 크나, 얼굴이 크나, 그래도 작아야 된다. 또 잘생겨야 된다.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답니다. 심각하게 예의를 아무도 안 만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지찬지 아부지찬지 모르니까 간혹 차도 끌고 나오고 이런 애들이 요즘 인기가 있다. 저는 7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학번은 71학번입니다. 여기다 71학번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남학생은 어떤 학생이 인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70년 초에. 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공부 한 번 안 했어요. 데모하느라고.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지금 저희들 대학 다닐 때도 공부 양을 보면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건 얘들 지금 한 20대 30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 공부 훨씬 적게 해도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공부 안 했습니다. 저도 공부 안 했어요. 그때는요, 일단 장반이래요. 장반. 저도 가는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찍었던 제 사진을 보면 내가 완전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지 말이죠. 그때 멋이라고. 충격 피해 다니는데 골목골목 다니니까 피해 다니는데 얼마나 더 돌아다니는데 왜 충격이 잡히면 그때 이 바리깡 다니고 중간에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럼 머리 길 때까지 6개월 동안 땅만 보고 다니는 창피해가지고 그 머리가 길어서 장발입니다. 그 다음에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어요. 프랑스의 알랑 돌롱이라는 배우가요.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를 입을 때하고 일반인이 바바리 코트를 입을 때는 분명히 차이 나게 입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바바리 코트 입었을 때는 바바리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나 왼쪽 주머니에 뉴스위크지나 타임즈지가 뚫뚫 날려가지고 그리고 약간 보슬비가 약간 보슬보슬 내려오는 바바리 코트의 깃을 앞에 따닥따닥 세우고 우산을 쓰고 가면 안 됩니다. 그 피 받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여학생들 뒤를 꺾꺾꺾꺾 다 들어왔어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단어. 우수. 우수. 요즘은 얘기하면 공상 쓰는 거거든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여학생들 좀 감수성이 있는 여학생들은 시집을 옆구리 안 끼고요.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낙엽들 떨어지는 거 보고 시어트면서 눈물 찔끔 굉장히 가난한 시절, 새끼를 걱정할 때예요. 거짓 뜻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들이 다 착했어요. 열렸어요. 순했습니다. 그게 그냥 멋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요즘 대학 캠퍼스에 어떤 남자 대학생이 머리 긴 놈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바바리 코트 오른쪽 쪽에 뉴스위치 딱 꽂아가지고 보슬비 보슬보슬 내리는데 깃 딱 세워가지고 바바리 코트 입고 우산 안서 걸어갔다 뭡니까? 아니 바바리면은 비 올 때 안 나옵니다. 어느 바바리면이 비 올 때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닙니까? 완전 미친놈이죠, 그죠? 이건 세월이 47, 8년 지날 때 바뀌어도 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모두 다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먹었을까요? 커피. 제가 대학 다닐 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커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커피 먹으면 어딜 가야 합니까? 다방. 커피를 먹으면 다방에 가야 돼. 거기 아가씨도 있고. 그죠? 계란 노른자 띄워가지고 쌍화탕 나와. 그때 대학생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빵집에. 도넛 넣고, 팥빵 넣고, 우유 넣고.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커피가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권리예요. 창조의 권리. 근데 문제는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정확하게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루에 몇 리터 물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 계십니까? 2리터. 자, 이게 방수의 힘입니다. 방수의 유명한 강사들이 물 가게 하면은 2리터.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 사람 자기 몸무게 1kg당 30ml, 300ml 먹어라. 그래서 내가 몸무게 60kg라면 내가 1.8리터 먹겠다. 그걸 지키느라고. 자, 방금 2리터 먹는다고 대답하신 분은 말이죠.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서 몸이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2리터를 지금 대답하신 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또, 나는 0.8리터라서 괜찮다. 나는 2.5리터 괜찮거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리터라고 얘기하신 분들 또는 1.8리터 각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겨울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까? 당연히 여름철에 왜? 땀을 흘리니까. 아까 2리터 여름 겁니까? 겨울 겁니까? 평균이요.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평균을 잡아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물병에 눈금 쳐가지고 가르칩니까? 물로만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아까 2리터 속에 채소 과일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올 물량 전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희들은 주신 지상명령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라.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해. 그럼 하나님 어떡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이죠. 태초에 이 인간들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모르니까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첫째,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온다. 뭐라는 증거입니까? 물 먹으라는 증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태초예요. 왜요? 물을 사랑하셨어요. 노랗게 나오면 뭐라는 증거입니까? 물을 먹어라. 왜? 물이 부족한데 빠져나가는 양이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칠랑팔랑 자꾸 웃고 돌아다니고 까보니까 물 먹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색깔을 봐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 바빠가지고 소변 색깔을 볼 틈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해외에 여행 가보시면 해외 모든 화장실의 변기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왜? 그거 가서도 보라고. 항상 보라. 그런데 안 보니까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 안 봐가지고 몸이 엉망진창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증을 유발합니다. 갈증.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갈증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어요. 나쁜 일이 다 일어나면 다 제가 지금 분명히 노랗게 나올 것 가지고 한껏 먹겠습니다. 따라서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할 때 장기침이 날 때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물 먹기 시합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숫자가 수천 명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하는 원소예요. 근데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마비 쇼크사가 되고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안다? 물을 많이 먹는지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물 먹는 방법 뭘 보고 한다고요? 자기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 혹시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 드시면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센 노란색입니다. 그건 또 물이 부족하면 노란색이 더 강하게 진해집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게 철저하게 틀린다는 거예요. 왜요?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수박을 먹었다. 그날은 물을 작게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수박 먹은 날은 내가 2리터 먹어야 된다. 2리터 꿀꿀꿀 마신다는 몸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박만큼 물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적게 먹어라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성도들하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왜? 물 한 잔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찐득찐득해서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만병의 근원, 여러분 얘기하는 모든 병의 근원, 암 환자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 면역세포가 암세포 가게만 가면 다 잡아먹도록 하나님 강력해 주시는데 찐득찐득해서 현장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당뇨도 물 부족에서 시작을 하고요. 훨씬 더 심합니다. 아까 제가 스트레스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줄, 지금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셋째 날 급하게 씨가지 열매와 채소,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색깔이는 채소나 과일을 주셨어요. 색깔이는 채소나 과일. 색깔이는 채소나 과일 속에 포함된 성분의 주성분들이 과학적으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막 공격해서 똥망진창을 만들어서 문제 생기게 만드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면 뭘 하셔야 됩니까? 칼라푸드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칼라푸드부터 먼저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이 칼라푸드는 2시간 뒤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자, 토마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토마토 색깔을 빨갛게 만들겠습니다. 토마토 색깔을 이렇게 눈에 안 띄게 만들면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을 해가지고 강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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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강조부 여러분 밑줄 빡빡 긋듯이 말이에요. 예, 빡 그러면 하나님 빨간색이 눈에 잘 띄는데 왜 그럼 배추나 상추나 오이나 고추나 뭐 하여튼 다 빨간색 아니십니까? 분명히 빨간색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초록색이나 보라색이나 각종 인간의 눈에 띄는 각종 현란 색깔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색깔마다 성분은 다 달라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빨간색은 라이코펜. 그런데 기능은 딱 한 가지 기능. 무슨 기능? 항산화 기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빨간색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알고. 보라색도 만들어주고 노란색도 만들어주고 근데 구조는 다 다른데 우리가 분석해보면 구조는 다 다른데 기능은 딱 한 가지 기능. 항산화 기능. 기가 막히죠. 자, 토마토 얘기 나와서 한 가지 토마토 얘기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또 찾으면요, 중년, 남자 중년들이 뭐 전립선에 좋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사모님들 아침 목소리 나가실 때 막 믹스에 갈아가지고 급히 주시겠죠. 완전 남자들 다 죽이는 거 있어요. 뭐, 아침부터 토마토 한 잔 드셨습니까? 이 토마토가 좋다는 그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만 먹는 성분입니다.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소화되는 흡수율이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96% 장소로 돌아다니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을 때 항상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했지 채소 기름하고 같이 먹는다. 이건 문화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서 토마토를 기름하고 먹어야 되는구나 듣고서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 딱 썰어가지고 포크 넣고 옆에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손님 뭐라고 할 거예요? 미쳤나 이거. 아니 토마토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것까지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뭔 놈의 집안에 참기름 찍어 먹고 이게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칼라푸드 드시라고 했는데 칼라푸드 속에는 지용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칼라푸드 먹으라고 해놓고 지용성, 수용성 따져가 외우고 적어놓고 다녀내냐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칼라푸드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칼라푸드 드시고 칼라푸드 먹을 때 지용성, 수용성 따지지 말고 그때 항상 견과류, 호두, 땅콩, 잣, 아몬드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같이. 그러면은 견과류 속에는 지방이 매우 많이 포함이 돼요. 그 지방을 분해하려고 우리 모두 지방 분해해서 왕창 나오면서 그 칼라푸드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합니다. 이제 칼라푸드 드실 때 뭘 먹는다고요? 견과류를 시간이 2시 20분 되어서 제 얘기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아침마당은 아니지만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시골자는 거 뭐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네. 안상호 목사님. 이 아까 강의 중에 거의 마지막에 물이 부족하면 장기침이 많이 나온다. 고기 간질간질하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지금 장기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기 간질간질하면 이게 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겠고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오래됐으면 병원에 가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질문 통쾌했어요. 네, 목숨. 아까 그 물과 관련해서 물이 찬물이 있고 더운 물이 있고 뜨거운 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떤 데는 찬물 먹기도 하고 더운 물 먹기도 하는데 몸에 온도 침 먹으면 좋다고 또 얘기하는데 어떤 물? 실제로 몸에 가장 좋은 물을 채우라고 동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미지한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물을 이제 상시를 먹는데 차를 먹을 때 뜨거운 물 한 잔 먹는 문제가 없고요. 또 더운 날 찬물 한 잔 먹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찬물을 너무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겨울에 벌벌 떠면서 먹어요. 그 시원한 거 내려갈 때문에 그런 거 피하시면은 뭐 한두 잔 뜨거운 물 먹고 찬물 먹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드시고요. 근데 물은 가장 좋은 것은 몸의 온도와 비슷한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차가운 물, 뜨거운 물 한 잔씩 드시면 걱정하지 말고. 네, 신영준. 그 아까 제가 앉아서 있을 뒤에서 안 보니까봐. 커피 로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특별히 아시고 계신 거 업자들한테 넘기시지 마시고 여기도 좀 한번 공개하시면 어떨까? 이제 철조망거리 홈페이지를 앞으로 보시면 말이죠.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농어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앞으로 도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요, 사람의 생명은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농어촌 교회가 워낙 미약하고 워낙 근거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말이죠. 제가 아까 목사님과 밥 먹으면서 내가 가슴 아프게 얘기할게. 전에는 말이죠. 10월이라도 템플 스테이 하면서 사람들이 미어집니다. 미어져요. 네. 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큰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한두 개씩이라도 좀 사례를 못 놔둘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커피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커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제가 가본 중에서 가장 참 인상 깊었던 커피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경남 하동에 있는 양탕국이라는 커피 마을입니다.
양탄국이라는 커피 파동이 있습니다. 아주 산골 중턱에 아무도 없는 그 첩첩 산중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집이 한 10여 채 정도 있는 한옥으로 지은 마을이 있는데 큰 마을이에요. 왜 양탄국이냐? 거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양탄국이냐? 커피의 조선시대 때 말이 양놈들이 끓여 먹던 탕국입니다. 그래서 양탕국인데 거기 가면 커피를 사발에 줍니다. 사발에. 조선시대 때 사발. 그거 먹으러요. 전국에서 4시간, 5시간 차 몰고 거기까지 옵니다. 좀 전국에서 커피숍을 하면서 카페를 하면서 자비랑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매우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헌금 지원 안 받으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기도 말이죠. 사장님 여기 하고요. 목사님 하면서 커피 먹으러 오는 일반인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게 새로운 형태의 자비랑 목회의 어떤 모습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커피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 자비랑 커피의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골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비랑 자생할 수 있는 시골계든 도시계든 제가 워낙 또 지명도가 있는데다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커피 그래가지고 자비랑 부분에 대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태촌먹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태촌먹거리 센터가 옥천과 대전에 있는데 대전 센터가 커피에 관련되는 자비랑 모델 케이스가 돼가지고요. 아마 3월 중순경이나 3월 말경서부터 거기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식의 일정을 보시고 나중에 거기 와서 저하고 직접 커피 한 잔 드셔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커피 얘기하면 또 뭐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자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커피숍에 들어가는 그 설치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숍 하는 거 수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태초물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지가 뜨게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4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양정문 목사님. 질문. 저 목사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이렇게 같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또 있다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식전화 먹을 때 라면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거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정한 약을 먹을 때 특정한 약을 때 예를 들면 혈압약을 먹는데 아침에 자몽과 같이 먹지 말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인터넷에 뒤지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부분들만 좀 고민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그 고민할 거 많고 신경 쓰지 많은데 이거 음식 먹으면 삼킬까 아닐까 이거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되는데 한 끼 반찬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약을 먹을 때는 이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의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의사들한테 분명히 물어서 특별한 약을 먹을 때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구분하시고 나머지 뭐 양이냐 음이냐 체질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지면 따질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방법이 없어요. 지킬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걸 굉장히 지키시는 분들 말이죠. 얼마나 신경 쓰냐면요. 워낙 음식이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종이에 적어놓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비빔밥이 나오는데 비빔밥 위에 오이가 쫑쫑쫑쫑 설려 있어요. 딱 보니까 나는 소금이 있는데 오이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